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늦었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조금 오시면 시작할게요. 네, 아직 한 분도 안 오셨네요. 네. 알람이 제 것도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 알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시나 봐요. 트럼프 킹콩님, 탐스님, 레이킴님, 블루베리님, 티그리님, 박범차 선생님, 우마왕님, 멜땡님, 밤비니님, 박현숙님, 하늘신의 눈동자님, 이건나라냐님, 크레투스님, 머지0374님, 국민이 먼저다님, 소나무님, 봉주르JW님, 북진님, 푸른나비님, 비상747님, 또또고모님, 칸초언니, ESW님, 선희안님, 이정수님 모두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것만 같은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담담하고 건조하기만 한 TV 속의 앵커들의 목소리와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걸린 기사 제목들이 얄미운 하루입니다. 뚝 잘라서 지워버리고 싶은 몇몇의 역사도 근 몇 년의 기간도 지금부터 우리가 잘 만져서 다지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왔기에 지금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경제호랑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두환 대통령 그 시대에 세 번 정도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전화. 그럼 바로 전화를 드릴까요? 네, 그리폰남 분님, 저 차에서 졸다 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방송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 예, 예. 어떻게 뭐, 방송에 어제 전번에 보니까 뭐 아주, 센 얘기 했다고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다 사람들 우리 같지 않습니다. 문의가 빗발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예. 비슷한 걸. 예, 오늘은 그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3탄. 네. 예, 3탄하고, 예, 일단 3탄 해주시면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좀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뭐, 통신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만, 소위 얘기하면 디지털 시대를 여신 분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느끼는데요. 네. 생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예. 미국이 혼자 쓰고 있던 거를 우리나라 쓰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전 세계는 이분한테 되게 고마워야 돼요. 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전길남 박사라고 계세요. 전길남 박사. 전길남 박사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핵이나 아니면 미사일 개발을 해서 무기 개발을 위해서 그 초빙을 해가지고 해외 과학자로서 동포 과학자로서 교육하셔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소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기를 하고 그때 개발을 했던 전자 분야, 시스템 공학 분야 이런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1982년에 전길남 박사께서 연구진을 좀 데리고 뭐를 개발하셨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인터넷망에 게이트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네.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전길남 박사입니다.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는데
이분이 이걸 함으로써 생긴 거는 뭐냐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인터넷망을 상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시죠? 오, 네. 인터넷을 세계 두 번째로 한국이 써봤다고 하는 거가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실 예, 겁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후엔 잘 몰라요. 저도 이분을 만나 뵙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만나 뵙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노역장을 과시하시는 분인데 네. 저보다 한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위이신 분이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진짜 큰 애국을 하신 과학자시죠. 네. 이런 분 이외에 진짜 많아요. 네. 오명 장관뿐만 아니라 뭐 서정옥 장관, 양승태 박사, 뭐 최순달 박사,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로서 대접을 받는 그런 뭔가의 진짜 그 과학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진짜 헌액받고 이분들이 하신 거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전두환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것들. 전두환 대통령이 인터넷을 아시겠어요? 아니면 TDX라는 걸 아시겠어요? 디지털 시대라는 걸 아시겠어요? 네. 그분은 그런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분은 그냥 군인이셨어요. 그러다가 그런 시절에 그런 공난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맡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처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이것이 사회에 실현되도록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우신 분이에요. 네. 다시 얘기하면 이 사회에 그러한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술적으로는 전길남 박사님 같은 분이 하셨지만 이것이 사회에 서비스로서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전두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도 하죠. 지금 우리가 SNS 보내듯이 그 트위터도 할 수 있죠. 네. 지금 하시는 유튜브도 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인터넷 게임 사업도 할 수 있게 됐죠. 네. 어마어마한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들이 그 뒤에 쭉 전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요. 아,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군이니까 뭐를 모르겠다. 아니, 우리는 지도자한테 바라는 거는 그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우리 국민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알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거 전공도 아닌데 그때 공부해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야, 이거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결단을 내리고 그거를 지원해주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통신 전용 회선을 까는 것도 육성책으로 다 통신해서 활용을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까지 온 겁니다. 오, 네. 그러니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전혀 다르죠. 네. 예.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군부 독재 뭐 이런 어줍지 않은 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들을 잘 보자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통신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미국의 무제한의 방해로 인해서 전자통신 교환기를 수입을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아닌 딴 곳으로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아시죠? 네. 그 미국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방해도 무지하게 했어요. 네. 네. 그거의 한을 알고 계세요. 이 전두환 대통령은. 오. 그걸 들어서 TDX1이라는 걸 개발했죠. 네. 그래서 통신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네. 네. 거기다 인터넷에 이걸 해서 통신의 고속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쌍방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고 일반 개인의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소위 산업의 쌀을 만드셨죠.
그거를 지원했죠. 네.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아요. 뭐 거기에서 의료기기, 의료장비, 로봇에 대한 계획, 바이오에 대한 계획, 그것도 계획이 다 있어요. 7차 5개년 계획에 네네. 7대 기술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신 사업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통신 설비, 광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셋탑박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품 기타 사업들이 발생하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거는 그 뒤에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창출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의 터전을 만드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뒤에 사업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일을 그분 제일 많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해요. 네. 틀려오는 사실은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아직도 그걸 더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벤처 비즈니스입니다. 그 벤처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네. 반도체, 부품, 소재, 하여간 수리, 하여간에 유통망까지 그런 비즈니스가 쭉 벌어졌죠. 네. TDX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사람, 그거를 고치는 사람, 그거를 다시 가입했을 때 그걸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 그런 비즈니스가 무지하게 생기고 일거리가 많이 생겼겠죠. 네네. 네. 인터넷 생기면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게임 비즈니스도 만들었고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도 만들었고 지금 알고 있는 넥슨이 이런 것들도 전부 뭐냐면 전길남 박사 밑에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다 만든 벤처 비즈니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 뒤에 부품업체, 서비스업체 엄청 생겼겠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 기술이나 돈이나 인력이나 시험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다 구입할 수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 그래서 벤처 비즈니스가 그렇게 태동하고 있을 때 준비를 했어요. 뭐를 준비했냐면 제가 기억하기엔 1985년인가 86년인데 네. 경제기획원의 기획국장을 하던 김대영 국장이 있었어요. 네. 그 과학기술처에 있는 정책국인가 하는 기술정책국인가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이런 벤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거기다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물론 우리 선생님이 다 가져갔지만 그걸 써서 처음으로 그때 엔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연구까지 해서 그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를 하게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회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돈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돈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업을 만드는 사람한테 돈놀이를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그들이 창업 투자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할 것이며 그 자금은 어떻게 유도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부족하니 그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군복무 그거에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나 애투에서 갖고 있는 특허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서 그거에 패턴트에 대한 피를 안 내고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클러스터, 그죠? 예. 혁신 클러스터, 그 클러스터를 유성에 있는 거기 애트리에 있는 과학단지에다 그런 거 설치를 해서 그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시험 장비 설비 그 비싼 고가 제품들을 쓰도록 하고 네. 대기업들도 그걸 같이 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런 걸 만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세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벤처로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맞는 지원 제도를 그 다음에 바로 들러붙였어요. 근데 이것이 변형이 어떻게 돼서 마치 무슨 김대중이가 지가 한 것처럼 벤처 비즈니스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그 연구할 때도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 들어갔던 지원 방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한 것이 굉장히 거의 철두철미하게 그 물먹이 공사하듯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뭐로 했냐면 벤처 기업들, 돈 좀 번 애들 걔네들이 본사를 살 때 본사 취득세를 낮춰준대요. 본사하고 그 벤처 비즈니스의 기술 개발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연구소를 차리거나 그런다면 모를까. 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벤처 비즈니스 정책 자금 6,700을 1차로 한다 그랬더니 동교동에 벌레가 뎁다 들어가지고 그 정책 자금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 관련돼서 그 있는 금기관에도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런 것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또 한 아주 잘한 거.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 새로운 비즈니스 큰 것이 생기니까 네. 중소기업이 이 격차가 좀 심해진다. 네. 그러니 대기업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는 대기업이 하지 않도록 하자.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음. 그래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락키 화학에서 빨래비닐 만든다. 뭐 네. 플라스틱 바가지 만든다. 뭐 이런 네. 거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하고 다녀보니까 럭키 화학에서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든 거는 오래 쓸 수 있어요. 잘 안 깨져. 네네. 근데 중소기업이 만든 거는 조금 쓰다 깨지는 거야. 그리고 세탁비누를 만들 때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래를 하고 나서 그거 놔두면은 그 뭉개지는 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거를 반드시 중소기업이라고 지정하려고 억지로 몇 개는 지정이 됐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못 만들거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못 만들면 중소기업한테 아무리 갖다 줘도 성공을 못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뭐로다가 변질됐었냐면 그거 있죠.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 뭐 한다고 또 서울대 총장인가 하고 뭐 국무총 됐던 사람 위원장하고 그러던 거 있죠. 그게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를 했어요. 큰 마트 영업시간 단축하고 영업날짜 어느 날 하루는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저 시장에서 그거 하게 되고 그런데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고 저기 됐어요? 아니요. 굿버디 됐어요? 안 되죠? 시장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원리인 거예요. 네네. 시장이 조금 싸더라도 거기 가서 하루 될 수 없고 구매할 수 있는 거에 믿음이 들어가면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그 뒤에 한 놈들을 보면 전부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일 때 했던 걸 우락가이친 거예요. 개뿔이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날렸어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애들이 뭐 책 내건 본 놈이 앉아가지고 뭐 학자랍시고 저기 뭐 꼭대기 앉아가지고 위원장이 뭐 이지라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걔네들 저 전용차 주고 비서 주고 사무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국민 돈이에요. 네네. 네. 결국은 깃방매에 저기 쓸데없이 훅가시만 주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백종원 씨가 그 저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무슨 저 체인점을 하는 게 뭐 갈치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한다니까 그게 왜 그렇게 노력해서 한 노하우에 대한 피를 받는 게 그게 왜 그거라고 생각하느냐? 시장 원리에 대해서 그 잘 이해 못하는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자유한국당이야. 너. 아, 정말 온 정신 상태부터 꼴통이야.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이 그 기술을 안 게 아니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네. 이런 걸 하신 분이에요. 예. 나는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 사기꾼 놈 새끼들이 그거 선동질하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총질을 하고 무기고를 턴 놈이 우대를 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6.25 참전연사했던 저희 아버님이 3년 반 동안 근무를 했는데 네. 김영삼 시절에 200몇십만 원인가 나왔어요. 예. 보상금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때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시 김영삼한테 보내자. 뭘로? 1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서 배송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 미친놈들이 하는 거는 그냥 놔둬라. 네. 아니 3년 반 동안 국가와 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포를 끌고 평양까지 끌고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 분이 200만 원 받는데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군한테 총질해 놓고 매덕 받고 몇 천만 원 받아요. 거기에다가 저희 고시나 이런 거 시험 칠 때 가산점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신계급사입니다. 신계급 사회가 이건 역전된 거예요. 예. 역적이 국가를 하는 나라예요.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한 것들을 얘기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얘기 드렸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도 듣고 하지 마세요. 찾아보고 하세요. 네. 이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틀린 백색 전화, 청색 전화인데 흑색 전화라는 거 지적해 주시고 또 무슨 박사님이 그거에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저라고 그걸 다 아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보셔야 돼. 그럼 그걸 보고 찾아보시라고. 제 말을 믿지 말고. 네. 찾아보시니까 어때요? 다르죠? 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망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전두환 대통령은 만들어 놨다고. 누굴 속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큰 실수를 한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연좌제 같은 거 폐지한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82년 12월 13일 어느 분께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악망무음이라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집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재 더욱 번성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 개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증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 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 3년간 치유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방문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악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따이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들으신 것 중에 1982년 12월 13일하고 종이 조각 빼놓고 진실이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이름도 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그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그 고관절 변형증이라는데 사진 잘 찾아보세요. 왼쪽으로 절었다 오른쪽으로 절었다예요. 그놈의 관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좌관절 우관절 바뀌었다 해요? 믿을 거는 1982년 12월 13일이라는 것과 그거 썼던 종이밖에 없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냈다고. 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 벌어졌잖아요. 네. 북한 살려놓고. 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편지에 답신을 주고 이걸 풀어준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했겠지만 크나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업적과 그분의 큰 실수를 같이 보시고 우리가 그분이 이런 실수하신 거를 전문에 얘기했잖아요. 피결자 해제라고. 네. 피결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피결자들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 한 30초만 해도 돼요? 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요 30초는 내가 써야 되겠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서가실 때 보안사령부 정문을 활짝 여시고 초병을 거총을 하고 다 서 있고 참모들을 다 데리고 전투복을 입으시고 헬멧을 쓰시고 거기서 지나가는 연구차를 보시고 대통령 가까이 대어 받들어 총 외쳤을 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이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장관에 대해서 진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 그분이 이런 귀중한 일을 하셨는지. 근데 2, 3년 뒤부터 연구를 하면서 야, 이 양반은 이게 내가 봤던 군인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이분한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그냥 홀대밖에 놔두시는 거를 안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이 전두환 대통령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런 이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 뒤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생각하셔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자식들과 후대에 연결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통일됐을 때 이분들이 하신 거를 잘만 따라해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다 해냈어요. 하는 방법도 보여줬어요. 실수하신 것도 보여줬어.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으니 그분들이 하시는 거를 잘 배워가지고 교과서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교수 쓴 거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걔네들 한 거 없어요. 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책에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다 그거를 판단력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식들도 키우시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 개 같은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배울 것인가 개 같은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를 이제는 명확히 해야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 판단을 보여주고도 못하는 새끼 있으면 상종을 안 해요. 네. 그건 누구도. 그게 내 부모라 그래도 나 상종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보고하세요. 언론인 개털이에요. 종교인 개털이에요.
정치가 개털이에요. 학자 개털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신 일시켜서 우리가 힘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300명이야. 100명이면 되지. 근데 더 늘리겠다며 국회의원을 내각제하기 때문에 니네들을 어떻게 믿고 니네들 결정을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싹 갈아야 됩니다. 싹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분에 준하는 놈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제 그 뒤에 후회봐 소용없어요. 네. 이제 나는 이걸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명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찾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안 되는 놈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생겼네요. 앞으로의 리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번에 뭐를 했어요? 탄핵 때 어떻게 한 말 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정부 고속도로 깔 때 그 뒤집어 누워서 반대하던 놈이 지금 고속도로를 보고도 반성 안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거 따랐던 놈들은 지도자의 근처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방범도 시켜서는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첩이 득실 거였는데 뭐 간첩이 뭐 공산주의가 어딨냐고 떠들던 놈들 있죠. 네. 네. 그거와 같이 노는 놈들 있죠.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들을 따라다니는 놈들을 기준을 딱 세우는 것이 두 번째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또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잘 해보시고 오늘까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선생님 그 지금 3번에 걸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그 이야기, 물론 그 얘기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기반이 돼서 이렇게 꽃을 피웠던 얘기들인데 제 개인적인 소감은 마치 요 몇 년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미래에 있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미래도 벌어질 일은 이거의 확장형이에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갑자기. 아 그래요? 예. 누가 또 방해하나? 아닙니다. 지금 잘 잘 들립니다. 들려요. 예. 사실 그래서 국가를 네.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참 됐고 앞으로 이한 방송에 아주 그 보배로 계속해서 아마 이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그 제가 아는 거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요 며칠간 뭐 북계 김영철이가 미국을 방문하고 오고 또 한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는 또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그 여러 가지 지금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런 어떤 사태를 저와 이한 방송에서는 토요일 날 이제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견이 굉장히 많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메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변명을 하자면 저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몇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해설을 한 건데 그 메일 보내신 분들이나 댓글 다신 분들은 보면은 이 자식 봐라 이거 빨갱이 아니야 뭐 무슨 맛조개네 혹은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너 그냥 안 두겠다라는 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시청자들의 안 두면 어떡하겠다고. 물론 이제 시청자들의 자질과 태도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께서도 국제사회의 어떤 굉장히 높은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약간 구체적으로 옵션 상으로 뭐가 하면 외교 관계하고 그다음에 기타 걔네들의 먹을 걸 좀 주는 거 그것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꼭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거가 저는 벌써 한번 얘기했다고 봐요. 네, 언제냐면 우리가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그때 보면 그 정정선언에 대해서 대비할 때다라는 네네네네. 부분이 있었어요. 예, 미국이- 저도 그때 그 얘기했어요. 예, 미국의 역 정전선언에 대비할 때. 예.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예. 댓글에서 뭐 두 분의 말씀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네. 뭐 저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이걸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장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좀 더 구체적이 됐다는 얘기죠. 네.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The moment of truth is coming soon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올해 1월 1일이었어요. 네네네. 신년 방송 처음 할 때 새해 인사하면서 얘기 드렸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벌써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전선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전선이 바뀌었는데 지금 전선이 두 군데서 바뀌었는데 가장 큰 전선이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힐러리와 그 일당들에 대한 전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 그 일당들이 전선이 바뀌면서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지금 중국이 저기 세컨드를 보이고 환율 조작국 그런 거 안 받고 협상해서 어떻게라도 견뎌보려고 환율 무지하게 돈 써가면서 막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내가 볼 때는 중국 애들이 지금 그 달러를 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들도 소위 얘기하면 권력 상층부에 있는 놈들이 갖은 수법을 써서 지금 달러를 빼는 것인데 많이는 못 빼고 지금 빼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지금 걔네들도 지금 똥줄이 탄 거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중공이 그 반도체 투자 2025인가 저기 기술 도둑질해 갖고 지네가 세계 최고 되겠다고 하는 그거에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우리나라보다 더 수입하고 있어요. 아, 근데 핵심 장비 몇 개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숲으로 들어가죠. 곰팡이 쓸겠죠? 네네네. 왜 생산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걔네들 투자 많이 하는 걸 더 원해요. 그리고 수출 열심히 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돈을 벌 거예요. 걔네 달러는 줄 거고. 이제 뭐 달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중공도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하면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90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족쇄를 채워놨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군 철수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장 선생한테 물어본 게 딱 그거였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군 중에 누가 움직였으면 어느 부대가 움직였냐? 그 중에 내가 딱 집은 게 이사단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사단 집었는데 이사단 집은 이유가 있어요. 이사단이 6.25 때 그렇게 해서 중공군이 개입해서 물러나면서 자기네 부대기가 걔네들한테 휘둘려서 그 모멸을 견딜 수 없다 해서 자기네 부대기를 태워버린다고요. 네. 그 한이 있어요. 네. 거기서 사단장, 디인 소장이 전라도 부안에서 전라도 놈이 고자질해갖고 잡혀갖고 포로가 됐었잖아요. 그런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맞죠? 24사단장이었습니다. 예, 굉장한 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는 이런 문제가 잘 된다 그러면 미 이사단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더더욱이 트럼프라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전에 따졌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과 많은 군수물자와 서방의 국가들이 이렇게 많은 함정과 군사를 대체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한 거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6.12 선언에 6.12 공동성명에 그 뒤에 페이지가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제 추측이 있어요. 네. 그거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보다 더 큰 확신을 가졌던 거는 요번에 미국의 상원 하원 선거를 하면서 그 장 선생이 설명한 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미 상원에 그 원래 맥케인이 군사위원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군사위원장이었는데 그 군사위원장이 죽고 나서 누구더라?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트럼프한테 대북 관계나 중공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 보여준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무서운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트럼프한테 아작이 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요번에 했던 제임스 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나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북한 문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 성공하겠네? 그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일은 뭐냐면 실제로 상원의원 중에 트럼프와 가장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런 거에 가장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린지 그레함이에요. 그렇죠? 네. 린지 그레함인데 린지 그레함이 뭐를 맡았어요? 법사위원장 됐습니다.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을 맡았다고요. 예.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사법부 쪽에 그거에 일 처리를 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법무부 쪽에서 처벌할 놈을 잡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누굴 잡겠다는 거예요? 힐러리와 그 일당들 범죄행위라든가 네네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나 중공의 인권 네네. 혹은 전쟁범 이런 것들에 가는 거를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 포지션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군이 철수해서 미국이 손 띄고 그래 너 갖고 있어 이런 조건을 하기에는 이제는 뭐를 할 수 있게 후방 지원 세력과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의회 세력을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말 많은 국회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탁 잡았는데 그 주요 포스트의 헤드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군사적으로는 우리 장 선생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걔네들이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 그거는 벌써 조짐이 보였지만 백업 체제까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외교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 해도 걔네는 굉장히 고맙고 자기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조금 더 추적을 하면 돼요. 저희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얼마나 면밀하게 추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설명 못하게 무지하게 많어. 근데 그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지진 나니까 그거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때 착착착착착착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로 하면 돼요. 네. 그럼 좀 반대로 생각해보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문제야. 무슨 자기가 아는 것 중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만 알잖아요. 그럼 그 얘기만 나오면 난리나. 그때도 왜 종전선언 얘기 나오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올라가서 주둔하고 종전선언 못 해주느냐, 평화합정 못 해주느냐, 까짓건 뭐 그 종이 조각에 사인해주는 거 못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미군 철수한다 칩시다. 우리가 미군 철수한다고 협박받은 게 한두 번이에요. 닉슨도 했죠. 네. 네. 카터.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쓰레기는 카터라고 생각해요. 네.
카터가 우리나라 독재 때문에 미군 철수에다 지켜주지 못하겠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영감탱이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김일성이하고는 저 대동강에서 요트 타고 거기서 술 처먹으면서 그 독재 중에 상독재, 그 왕조 독재인 그 걔하고 술 처먹으면서 친한 척하고 그러는 거는 걔 앞뒤가 맞아요. 걔 원래 카터가 아니라 커터 아니에요? 그 미친놈이라고는 안 본다고. 네. 근데 그 미친놈은 아직도 죽지도 않고 있어. 정말 우리는 그런 걸 다 겪었다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네. 그래 갈래면 가라 이 새끼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네. 네. 우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 저번에 라이트 커브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Stand with Trump. 그죠? 예. 네. 그럼 나부터 stand against Trump다. 네. 나부터 fight against Trump다.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과 의회 연설이나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한 연설이나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거의 진행상에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뭐 특바? 100% 믿을 것 같아요? 아니야. 50% 플러스야. 네. 왜 50% 플러스냐? 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읽겠는데 네네. 실제로 그게 다 도달할 때까지는 100점 못 줘. 100점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네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는 다 믿으면 안 돼요. 현찰주의자라는데 제가 현찰주의자예요. 손하게 딱 줘야 오케이 잘 됐어 이렇게 되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약간 믿는 거예요. 100% 믿다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친한 친구도 금세 배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세 바꿀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꿀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취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으니 믿을 확률에 플러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50% 플러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간다 칩시다. 아 그럼 우리도 재뿌릴 거 연구하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도 보여줬고 네. 이승만 대통령도 보여줬고 전두환 대통령도 보여줬어요. 재뿌리는 거 이북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난 그런 거 걱정 안 해. 저도 안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 그럼 뭐하러 얘기해? 맞습니다. 좌빨들이 이용하게? 네. 어림도 없어 그건 얘기 못 해줘.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얘기는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고 있는 방향과 그가 행해서 얻은 결과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전략, 중국에 대한 전략, 북한에 대한 전략, 한국에 대한 전략, 일본에 대한 전략, 그것이 매칭이 딱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50% 플러스 그거지. 그게 안 맞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궁금하시고 그러면 잘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 팁을 드릴게. 네. 6월 10일 6.12 미북 정상회담 성명을 쫙 그대로만 읽으세요. 그대로. 머리 쓰지 말고 뭐 확장을 안 되느니 뭐 한반도 비핵화로 미국의 핵 전력이 전개되는 것까지 거기에 그런 말이 어딨어. 지가 한 얘기지. 언론인들이 지가 했잖아요. 머리 안 쓸 땐 머리 쓰고 머리 써야 될 땐 안 써. 맞습니다. 이런 엇박자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걔네들 믿지 마요. 걔네들도 잘 못 읽어. 있는 문법대로 그대로 읽으면 뒷페이지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에 전개됐을 것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의 일부를 우리 장 선생이 얘기하신 거야.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장 선생은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신을 가지시면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장선생이 빨갱이니 글쎄 빨갱이 되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생기면 안 되지. 실실 웃으면서 사탕 발림 해야지. 그래 이제 구라가 이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 이분 얼굴 보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의 아이디어 보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생각과 판단력 보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도 그걸 보고 만나세요. 언론인을 50년 했다. 아이고 50년 했다고 뭐 아나. 지금 세상과 똑같은 일이 그전 세상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책 읽고 보고 얘기를 해? 그걸 어떻게 어떤 놈이 씨부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 다음에 언론 애들이 뭐를 해요?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네. bird's eyes라 그래서 새 눈을 가지고 보는 거. 네. 그걸 이제 소위 조감도라 그래. 네. 고상해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떠서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 숲의 전체 모습을 본다.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worm's eye라 그래서 벌레 눈을 본다 그래. 나는 충감도라 그래. 벌레 충자. 왜냐면 좀 유식한 척 해야 좀 맥히거든. 그래서 bird's eyes와 worm's eyes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worm's eyes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사건 나면은 호들갑을 떨고 냄비 뚜껑으로 깽가리 치고 난리나. bird's eyes를 갖고 있고 bird's eyes를 가지고 worm's eyes하고 어떻게 연결됐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그거를 연결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벌써 아까 인터넷 얘기할 때 그랬죠. 인터넷에서 전두환 대통령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네. 근데 어떻게 쓰인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뚫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 그래?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쫙 그렇게 연결이 돼? 오케이, 좋아. 그럼 그건 지원해야 돼. 그러면 후대에 이걸 더 많이 먹고 살겠네? 오케이, 그건 밀어. 그런데 지금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학자나 그 눈 갖고 있는 거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방법을 써야냐면 엘리미네이션 메소드, 제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기 탄핵도 어떻게 했다. 그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했다.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또 깔고 뭉갠 놈도 있고 한데 그랬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일단 제거해. 그럼 줄었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70년대 80년대 그 지랄을 한 놈들이 있어. 네. 들어놓으면 안 되는데 고속도로 간다고 들어놓는 놈들. 그거 따르던 놈들은 그게 민주자 붙고 대체로 뭐 환경자 붙고 평화자 붙고 이런 놈들이야. 그죠? 네. 그런 놈들이에요. 지가 뭐 투사 이런 거 붙는. 그러니까 그거 제껴. 그럼 뭐 더 대폭 줄었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한 것 중에 하는데 보니까 뭐 초점이 없어. 여기에 건졌다, 저기에 건졌다. 양다리 걸치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좀 제껴놓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잘 뽑잖아요. 그 사람이 다 때려잡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누가 더 때려잡을 것 같아요? 피결자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당의 본놈이 잘 잡아요. 네.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세상 여러분 진짜 편안하게 그 걱정 안 하고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국민을 편하게 살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니 여러분이 그거를 적극 밀어주시면 돼. 예? 적극 밀어주시면 돼. 지금 보시면 태극기 그 집회에 끈질기게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예. 물고 늘어진 게. 그 물고 늘어지고 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더라도. 어떤 놈처럼 왼쪽으로 절었다 오른쪽으로 절었다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는 놈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진짜 끈질긴 국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셔야 돼. 똑똑한 자유인이 되셔야 돼. 어떤 놈이 말 잘했다고 제 말 따르면 안 돼.
여러분이 판단해서 옳은 걸 따르는 거예요. 바른 걸 따르면 틀림없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 사람 있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똑똑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그분들이 편견진명이 있어서 딱 제압을 했던 사회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대학 졸업자는 많고 박사학위는 많은데 왜 이렇게 벌레 같은 놈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고 관계없어요. 좋은 학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좋은 학교 갔다는 건 시험 한번 잘 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스크럼 짜갖고 지들끼리 해먹잖아요. 그죠? 그런 거 깨버려야 돼요. 별 볼일 없어요 그거. 걔들 만나보면 개떡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번에 장군 헛소리 하는 거 봤잖아요.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댓글 나온 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이런 말씀 드리고 나서 밑에 댓글들 이건 내가 뭘 전 잘못 보는 것 같다, 뭐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출처를 쫙 빼잖아. 네. 똑똑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한 방송에 기댈 만한 감사합니다. 면영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얼마 안 돼도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몇만 명밖에 안 돼도 이분들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도 혼자 갖고 했는데 뭐. 하나 더 하겠다. 전두환 대통령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래가지고 뭐 방위비 하는데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차관 받아갖고 했잖아요. 그죠? 네. KF-16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 밑에 마지막 육군 참모총장 한 사람이 박기도 장군 아니에요. 네네. 나 그분 좋아해요. 그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병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최강의 군대가 되려고 그러면 그 병력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특공방이 만든 거야. 특공방이. 방위도 특공대를 만들었다고. 그 지도자의 그 밑에 장군 육군 참모총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지도자가 제대로 하면 그 밑에 장군도 멋있는 놈 나와. 네. 나 그래서 그 양반이 특공방이 만드는 거 버렸어요. 야, 애가 조금 모질라고 체력이 안 되고 뭐 그런 애들도 데리고 특공대를 만드는데 이게 뭐야 이거. 평상시에 저 운동장에서 뛰지도 않는 대한민국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앞에 모범 답안이 쫙 있어. 걱정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쓰레기 답안도 딱 있어. 네. 요번에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세하도록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하게 요것저것 잘 따져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잔소리 했나요? 너무 기나?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재호랑이 선생님께서 오늘 일부 강의를 쭉 해주셨는데 국가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30년, 40년 전 얘기들이 마치 미래 얘기로 들리듯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좀 옛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는 교육 같은 경우도 실업계 학교를 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학교를 졸업하면 아까 나왔던 그런 일들을 바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네. 우수한 인력들이 바로 양상이 됐고 네. 그 인력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통용이 됐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마구 양산하는 혁신학교, 어떤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로운 선생님께서 이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게 행운이라고 하셨지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행운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는 선생님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10분 뒤에 뵙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들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